자, 직선의 방정식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주요 형태는 일명 함수꼴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꼴일 때하고 요 직선일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함수꼴이다라고 하면 자, y는 fx꼴. 자, 요렇게 y에 관한 등식 변형을 해서 쓰는 것이 이제 함수로 나타내는 직선인 거야. 우리끼리 정한 용어야. 자, 다음. 자, 이렇게 x에 관한 항, y에 관한 항, 상수항을 모두 좌변으로 놓고 는형꼴로 만드는 이런 식을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고 이 녀석은 함수입니다. y는 fx.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런 이제 기호가 나타날 텐데 미리 좀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식도 얘도 직선, 얘도 직선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얘는 A가 0이거나 B가 0인 독특한 직선도 표현하는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이제 얘를 Y에 관한 등식 변형으로 이제 B가 0이 아닐 때 Y에 대한 등식 변형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도 우리는 읽어내는 걸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요 직선이 나왔을 때 다른 것보다도 기울기만큼은 바로 뽑아주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를 뽑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굳이 끝까지 등식 변형을 해야 될 때는 하고서 확인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기울기만 확인해야 될 사항이 보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기울기는 꼭 기억해 두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A나 B나 C의 부호 또는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날까요? 이 얘기는 이 형태에서 기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직선은 저 M값이 0이 아니고 N값도 0이 아닌 거 기준으로는 크게 네 가지의 직선을 우리가 구분을 해놓고 보는데 자, 좌표평면에서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양수인 직선 이렇게 1, 2, 3, 4분면을 지난다.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인 직선 그다음 기울기가 음수면서 y절편이 양수인 직선 기울기 음수이고 y절편이 음수인 직선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직선의 개형을 대표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부호와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를 가지고 어느 사분면을 지날까요? 판단할 수 있겠지? 기본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독특한 직선이 있다 그랬어. 요 식에서 A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C는 Y 값이 일정하니까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면 위에 음수면 아래 이렇게 지나갈 거란 얘기고 B가 0이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올 수도 있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직선이 어디를 지날까요는 부호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자, 요 내용까지만 보면 주어진 식의 직선은 크게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얘도 직선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다. 자, 어떤 뜻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봅시다. A씨가 양수, B씨가 양수. 그러면 A, B, C 중에 0이 하나도 없네, 그치? 0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어진 직선을 Y에 관한 등식 변형을 한 다음에 해석해라.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텐데. 자, 그러면 B분의 A는 A하고 B의 부호를 보란 얘기인데 자, C랑 곱했을 때 모두 부호가 같죠? 그러면 A, B의 부호는 어떻다? 같아, 달라? 같겠지. 그럼 A, B의 부호가 양수니까 기울기는 부호가 음수.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B분의 C의 부호는 BC가 양수니까 양수가 될 거고 역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Y절편의 부호는 음수인 직선이다. 이렇게.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어딜까요?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는 자,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서 2, 3,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역시
A, B 음수, B, C 양수 나왔으니까 0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때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의 부호, Y절편의 부호. A, B의 부호가 음수니까 자, B분의 A가 음수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부호가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붙으니까. 다음 B, C가 양수니까 D분의 C는 양수란 소리고요. 그러면 Y절편은 음수가 되겠지. 기울기 양수, Y절편 음수면 이렇게 지나가겠다. 1, 3,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뭐가 나왔냐? B가 0이래요. B가 0이니까 특수한 직선이 나왔어요. 자, AX 더하기 C는 0.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인데 AC의 부호가 양수래. 그러면 요게 양수. 그러면 전체 값은 음수가 되겠지? 자, X 값이 일정한 직선인데 음수. X가 음수인 지역은 어디냐? 여기죠, 여기. 여기. 그래서 지나가는 4분면은 2, 3, 4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까지를 대비해서 개형을 기억하시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7번. 중요 표시 하나 또 해놓고 가실게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불렀지? 항등식이라고 불렀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지. 자,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k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은 0 만들고 얘가 0이에요. 그리고 얘가 0이에요. 라고 했던 풀이 기억납니까? 항등식에서 봤던 게 지금 직선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는 그 K라는 문자의 주인공, 이 항등식에서는 이 문자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 K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석한 식인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식, 자, 주어진 식을 K라는 항등식으로 이제 바꿔봅시다. 자, 일단 전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되니까 쟤 가지고 여기다 넣어보자. 자, 그러면 k가 있는 항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정도가 되고요. 자, k가 없는 항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에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는 3y랑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 거랍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맞죠? 자, 이제 답을 구해보면 x 대신 3y 대입하면 6y, 5y, 자, y는 1이고요. x는 3. 자, 그래서 주어진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그 점의 좌표는 얼마인 걸 지금 찾았다? 3,1인 걸 지금 찾은 거예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이거 답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재해석해 볼 거예요. 다시. 직선이라고 하는 거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 직선이라고 하는 거 관점으로. 자, 주어진 식을 이걸 이제 뒤에는 단원에서 얘가 다시 나온 모습이긴 한데 이 x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 x 마이너스 3y는 0. 이거 뭔 뜻이야? 직선이지, 직선. 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게. 직선. 다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얘도 직선이지, 직선이야.
그러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지금 연립해서 해를 구했잖아. 그 해를 구했잖아, 지금. 3,1의 존재는 뭡니까, 그러면? 둘이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점, 교점의 좌표가 얘가 돼. 교점.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3,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럼 이 3,1을 지나는 직선. L1 편의상. 얘가 L2. 그러면 얘는 분명한 건 요 점을 지나요. 3,1을 지나요는 알지만 K 값에 따라서 아직 어떤 직선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K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직선은 K 값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점은 3,1을 지나지만 기울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3,1을 지나는 직선들인 겁니다. 3,1을 지나는 직선들. 뭔 뜻인지 확장돼? 얘는 3,1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이거 연결될까?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 직선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다시 다룰 건데, 지금은 우리가 뭘 보는 거냐? 항등식이었던 애를 지금 항등식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직선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직선. 그래서 직선의 처음 스토리로 다시 가봐. 직선이 정해지려면 몇 개의 점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 2개의 점을 나는데, 지금 얘가 나타내는 정보는 몇 개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하나만 알려주고 있는 거야. 현재 3,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3,1을 지나는 직선,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기울기는 몰라요. 그러면 y-y1은 m 3,1을 지나요. 자, 이렇게 하면 기울기와 상관없이 3,1 지나는 직선인 거 기억납니까? 얘랑 지금 현재 살짝 다른 모습으로 하나가 더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를 이야기할 텐데, 나중에 얘가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의미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금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일단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먼저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직선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 자,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1차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다. K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란 얘기구나. 그 뒤에 이야기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는 그 의미까지는 지금 연결 안 하더라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라는 거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라? 쭉 전개한 다음에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은 0이에요. 이렇게 푼다.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연결되겠니? 이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자, 8번. 자,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그냥 필수 예제가 있고, 발전 예제가 있고, 특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강은 교과 외의 내용인데도 다루는 걸 말하고요. 발전 예제는 말 그대로 좀 어려운 필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발전 예제는 어렵지만, 어려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잘 나오는, 거의 출제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중요 표시를 달고 발전 예제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런 거야. 선생님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올해 모두 1등급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발전 예제가 어려운 걸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어떤 문제는 한두 번 하면 풀려. 어떤 건 여러 번 해도 안 풀려. 그 구분을 해주는 것 뿐인 거야. 더 여러 번 공부해서 정복하시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어렵지만 꼭 이해를 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 계약하기 전에 내 걸 만들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별표 달아드리는 문제는 여러분들 내년에 올해 입학하기 전에 정복해놔야 돼요. 교재 풀이하고 RPN 연습 문제 통해서. 그래야 시험 기간에 수월합니다. 시험 기간에서 쓰면 똑같은 문제 똑같이 중요 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하고 달라요. 고등학교 때는 어려운 문제는 중학교 때 어려운 것보다 더 몇 곱절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랑 똑같이 시험 대비를 하면 고등학교 시험 대비 직전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해결 못 해요. 그때 가면 해결 못 해.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벼락치기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국영수 마찬가지야. 너희들 과탐이나 사탐까지도 마찬가지야. 특히 과탐은 과학을 열심히 대비하실 분들은 지금 방학부터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과탐. 벼락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상시 잘 학습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내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월에 입학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여기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 볼 거야. 그럼 3월에 1주차, 2주차는 뭐니 해도 그냥 다 적응하니라 학교 적응 기간이야. 응? 정말 빨리 적응하는 사람도 한 일주일. 2주차 뭐 이 정도 걸립니다. 학교 적응하려면. 학교 선생님도 적응해야 되고 친구들 뭐 완전 새로운 환경이잖아. 학교에 이제 여러분들 잘 적응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적응할 만하면 이제 3주차, 4주차 이때부터 뭐가 나오면 수행평가가 막 나와요. 수행평가. 여러분들 수행평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죠? 이 수행평가를 대비하다. 자, 그러고 나면 4월 말에 중간고사 그랬잖아. 수행평가 열심히 하다 보면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오게 돼. 그런데 중간고사 코앞에도 중간고사 직전주, 직진전주에도 수행평가가 막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4월 말에 보니까 4월 첫 주부터 뭐 3주, 4주를 열심히 시험 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망한 시험이에요. 이미 망한 거야. 이해되죠? 이해하고 대비하시라고 이런 거 전달해 드린 거야. 앞으로의 계획을. 특히나 이 기간의 주요 과목을 내가 어떻게? 역전 안 일어나요. 냉정하게. 어쩔 수가 없어. 시험 전주에 갑자기 내가 성적이 5점, 10점 오를 수 있는 실력 향상이 시험 전주에 나오겠어? 너희들이 생각해봐. 전전주에. 내가 여태까지 한 70점을 유지하다가, 오케이. 2주 동안 바짝 해갖고 90점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최소 90점이 목표다. 그러면 3월 정도까지는 80점 라인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요. 최소한. 시험 대비 기간에 내가 좀, 정리 안 됐던 것을 잘 정리해서 나머지 두 문제를 더 맞춰야지. 뭐 이런 식의 계획이 필요하지. 그냥 갑자기 막 시험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없던 실력 생기는 거는 고등학교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방학 때 정말 열심히 대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방학 때. 아시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그래야 시험 전주 됐는데 선생님 이게 사실 여기까지가 됐는데 요만큼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됐어. 그럼 그때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외워라. 어쩔 수 없어. 시험이 나올 게 유력한데 이해가 안 돼. 외워라. 문제풀이를 외워라. 외워서라도 대비하셔야 돼. 정말 출제가 유력한 문제. 풀이 과정을 외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 수학을 할수록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풀이대로 연습을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선생님이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전국 수석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 전국 1등. 정말 부러운 애야. 진짜 부러운 애야. 걔는 공부할 때 어떻게 앉았니? 내가 그놈이랑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고 고3 때 같은 반이었거든? 내가 걔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진짜 궁금해갖고 어느 날은 맨 뒤에 내가 앉았는데 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봤어. 근데 걔는 선비야. 그냥 선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선생님하고만 그냥 대화하고 그냥 끝나. 쓰지도 않아. 펜도 안 들어. 그냥 머리에 다 들어가는 거야. 부러운 새끼. 나중에 물어봤거든. 내가 야, 너 진짜 어떻게 공부했니? 난 진짜 궁금했다고. 너 어떻게 공부했어? 그러니까 걔가 뭐랬는지 아냐? 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자기는 딴 게 없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대.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그 얘기 듣고 뒤통수로 얻어맞았거든?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학창 시절.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은 지금 되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봐봐.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 자기 거. 특히 암기 과목 시간에. 암기 과목 시간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그 내신이 되게 많이 적극 반영되는 세대잖아요. 그치?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없고, 이제, 딴 얘기다. 넘어갔다. 자, 아무튼, 이미 해주고 싶은 얘기로 돌아오면, 누군가는 한 번만 공부하면, 오케이! 이럴 수 있잖아. 누군가는 두 번 공부하면, 알겠어. 누군가는 10번 공부해, 알겠어. 이럴 수 있잖아. 똑같은 걸. 본인이 A냐, B냐, C냐는 본인의 문제의 과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자, 이런 문제는 내가 C라면, 본인이 C라면 10번 하시라고요. 그 뜻이야. 이게 결론이야. 선생님, 저 9번 했는데 안 돼. 한 번 안 해갖고 안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뇌가 무언가를 익히는 지식의 활동, 지식의 습득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의 개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지식을 습득할 때. 모르다가, 그거였어. 단번에 알아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때가 있어. 전혀 몰랐는데, 그거였구나. 이렇게.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내 지식. 모르다가, 이게 아하 곡선이에요. 아하!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실제 이게 이 아하야. 계단형 지식 곡선이. 어떤 지식 곡선은 곡선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형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형이 있어요. 점점 이렇게 알아간다는 뜻인 거야.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형과 계단형이 혼재되어 있는 지식 습득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이제 느껴봐. 어떤 거는, 그런 거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게 있어. 근데 어떤 건 모르다가 단번에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아까 10번을 해야 되는 친구가, 한 번만 더 하면 딱 알 수 있었는데 9번 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거야. 9번 하고 멈춰서 그걸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어떤 지식이 계단형으로 내가 습득해야 되는 거면 내가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누구는 한 발짝만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구는 두 발짝을 가야지 한 발, 두 발 해야지 올라가고 누구는 10발짝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거야. 그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몇 번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참고를 하셔라. 자, 본 게임으로 갑니다. 다시. 문제를 읽어보세요.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두 직선이 어딘가에서 만나도록. 만난다, 안 만난다. 도형들이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걸 위치관계라고 부릅니다. 위치관계.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도록, 안 만나도록. 직선하고 원이 만나도록, 안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볼 거야. 직선과 직선이 만나도록, 안 만나도록. 직선과 선분이 어쩌고저쩌고. 자, 위치관계가 어떻게 될 거니? 이런 위치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래서 좌표평면에 직선, 2차 함수, 원, 그래프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를 잘 좌표를 쓰고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고난도를 극복하는 방법이 우선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지나가는 점. 이런 걸 정보를 잘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 보세요. 정보 다 줬죠? 식이 다 나왔잖아. 두 번째 직선은 M값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숨겨놨죠? 그러면 N값을 지금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프로 위치관계를 따질 거니까 저 첫 번째 직선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습니다. 자, 기준 잡어. X절편 2, Y절편 2. 자, X절편, Y절편 읽어줍니까? X의 0대1, Y의 0대1. 자, 그러고 나면 얘를 쫙 이렇게 연결한 게 자, 요게 직선 1이에요. 자, 직선 2를 보십니다. 그동안 강조한 게 지금 보이나 안 보이나 판단해 보세요. 읽어야 돼, 지금. 2번 직선 보고 찾아내세요. 기울기의 정보를 줬든지 지나가는 점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찾아내세요.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응? 이렇게 썼는데 힌트야. 어마어마한 힌트야. 어디 지나는지 보인다 손? 아직? 보여 안 보여? 보여? 왜 손 안 들어? 아직?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보여요 손. 다 보여? 손 못 들은 거지 지금. 기울기와 상관없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게 보여야 된다. 여기에서 그게 보여야 된다. 쟤를 이렇게 묶어서 찾아내야 된다. 정보를 주고 있는데 야, 나 마이너스 1,1 지나고 있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푼다고요. 뭔지 알겠어? 직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은 자, 마이너스 1,1이면 뭐 요쯤에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갑니다. 일사분면에서 만나래요.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직선이 더 기울기가 커지고 작아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기울기가 커질 수 있냐? 자, 요렇게 되기 직전까지죠. Y축에서 만나면 얘는 일사분면이 아닙니다. 그다음 요 2,0을 지나기 직전까지가 가능하죠. 그게 M값의 범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위치 관계를 그래프로 확인한다. 뭔지 알겠니? 하진아! 자,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나요. 자, 기울기 얼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목숨 걸고 대답해. 뭐 지금 두 점 사이 기울기 못 구하는데 우리 지금 직선 이렇게 공부하고 있던 중이야? 어? 관유가 네 목숨을 살려줬어 지금. 자, 요 점은 0,2입니다. 상원아, 기울기 얼마니? 어... 1.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울기 n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가 최종적인 해가 되는 겁니다. 위치 관계가 뭔지 이해됐어? 자, 문제를 어떻게 풀지 보이는지 한번 지금 바로 보세요.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해라. 첫 번째 직선으로 기준을 잡자. 얘가 어디를 지나길래 1사분면에서 만나는가? 그리고 나서 요 직선이 x 앞에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모르는 겁니다. 기울기 몰라. 그러면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준다. 반드시 준다. 둘 다 모르면 우리는 못 풀어. 그러니까 얘는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y에 대해서 등식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걔가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지 일사분면을 만나는가? 그래프로 풀어야겠구나. 이런 게 딱 문제를 보고 계획이 세워진다. 이렇게. 자, 8번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어떻게 푼다? 위치 관계는 그래프로 푼다. 이해되겠어요? 하진이 또 물어볼 거야. 자, 중요한 문항이니까 78번과 79번을 모두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연습 잘 들어보시고 이따가 풀어보세요. 자, 두 직선이 제3, 4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첫 번째 직선 기준 잡자. 자, x절편 얼마?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과 자, y에 대해서 등식 정리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 y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y입니다. x 앞에 m이라고 써있어서 무조건 기울기가 m인 건 아니야. 뭔 말이냐? 이게 등식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울기가 m 값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m의 모습이 기울기예요. 이렇게 바뀌면 자 일단 어딜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그러면서 3, 4분면에서 만나려면 자 요렇게 지나가래요. 자 그러면 기준 잡으면 자 요렇게 어디가 났냐? 자 요렇게 되는 직선. 요때 기울기는 얼마? 요 기울기 얼마나 했어? 이거 기울기 0이 됐어요. 기울기 0짜리 직선. 자 다음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사진 큐. 마이너스 2분의 자 그러면 기울기의 범위가 여기입니다. 기울기의 범위가.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누구라고? 기울기가 m값이 아니고 누구라고? 마이너스 m이라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게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잘 풀었는데 이렇게 써 틀리면 안 된다. 기울기는 무조건 m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도록. 이건 또 달라요. 3, 4분면에서 만나도록이랑 선분과 만나도록이 뭐가 다르냐. 자, A점과 B점을 봅시다. A점 5,1 B점 2,3 이쯤에 자 어디 지납니까? 루아야 어디 지나? 몇 컴마면? 아, 잠깐만요. 마이너스. 아닌데요. X1이 얼마일까요? X1이 얼마길래 이렇게 됐나? 얘만 있네? 네. 얘가 얼마라는 거야? 0, 0. 얘는 0,2를 지나는 직선. 0,2는 뭐 이쯤에 있겠죠? 자, 0,2를 지나는 직선이 이번에는 선분이랑 만난대요. 선분.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A점, B점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지날 때와 A를 지날 때의 범위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등호가. 아까는 4분면일 때는 뭐 여기하고 여기 지나요. 그러면 요 기울기는 불포함이었잖아.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이게 달라져. 이렇게 되시겠다. 자, 나왔습니다. 9번. 중요 표시하세요. 아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나올 거라고 했죠? 앞에서 한 게 두 직선이 지나는 직선. 아, 요거 두 개인가? 9번, 10번? 9번 하나네? 왜 그러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좀 줄어들었구나. 자, 9번 문제는요. 단순 중학교 방식의 풀이하고 지금 추가된 내용의 풀이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비교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직선이 모습이 다 나왔네? 직선의 모습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둘, 가가법, 대입법. 자,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네, 그치? 2x-y-1은 0에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을 빼자.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면 자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점하고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 점 다 나왔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하고 2,2를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알던 방식으로 푸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시키는 거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기울기 4증가, 7증가. 그래서 y는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자,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풀 수 있어요. 네, 풀 수 있는데. 봐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방식이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풀었죠? 그럼 중학교 방식으로 푸는 문제를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겠어?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알고는 있되 얘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는.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걔가 뭐냐? 아까 그거야.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인가 이게. 그럼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야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최종적인 해석이 직선 두 직선이 모두 0인 점. 무슨 점? 교점. 그래서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가 됩니다. 식을 보고 요건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인 거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면 이 직선은 어떤 애라 그랬어? 방금 우리가 구했던 그 교점 있었잖아. 몇이었지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였나?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었잖아. 요게 선생님이 한 10분 전에 떠든 얘기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2,2라고 하는 애가 여기 딱 있단 말이야, 어딘가에. 그러면 그 중에 얘를 말해봐. 이 소리인 거야. 요 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점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노란색 직선들이다, 이게. 얘가 노란색 직선들이다. 그 중에 2,1을 지나는 애는 딱 하나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얘가 지나가는 점은 2,2니까 대입하면 돼요.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이 식을 이해한다면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제가 어디 지날 거야? 2,2 지날 거잖아. 얘들아, 직선. 도형이 어딘가를 지난대. 그럼 뭐하니? 대입하잖아, 이렇게. XY에 대입하는 순간 K 값이 딱 얻어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대로 풀어요. 자, 그러면 4 빼기 3. 그 다음, 마이너스 3K는 0. 그래서 K가 3분의 1인 거야. K가 3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고 이제 풀면 돼요. 양변에 3을 곱해. 양변에 3을 곱해. 임마. 3. 이렇게 해서 6x, 7x, 마이너스 3.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만들면 요게 앞에서 풀었던 그 직선입니다. 풀이는 우리의 지금 고교과정 풀이로 갈아타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풀이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에다가 K를 이렇게 붙여서 지나가는 한 점 대입하면 풀 수 있구나. 무슨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숙제가 되는 형태니까 요 식을 하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체크가 지금 책을 보니까 어디 있냐면 아까 떠들었던 문제 41페이지에 필수의 제 7번 거기서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거기서 참고라고 써있는 식에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써있죠? 이쁜 색펜으로 잘 눈에 띄게 잘 해놓으시고 그 직선의 이름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거기에다. 응? 거기다 쓰시라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여기다가 요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머, 미안해. 여기 써 있었는데 거기다 또 썼네. 키포인트에 써 있었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알아보겠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요렇게 쓴다. 요렇게 쓴다.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배를 갖다가 쓴다. 자, 그런 식인 거예요. 자, 80번과 81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세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한 방에 어떻게 쓴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식. 자, 이렇게 놓고 아무데나 내가 쓰고 싶은 데다가 k를 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에 줘도 되고 뒤에 있는 거에 줘도 되고. 그런 다음 그 직선 중에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그러면 x, y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면 k 값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10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럼 k 자리에 마이너스 10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풀리는 거는 아주 쉽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직선을 구해라. 자, 그럼 얘는 이제 지금의 풀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 자, 요번에는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걸 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뽑아야 돼요. 기울기의 정보로 k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 y에 대해서 정리. 그럼 아까 요 직선이 기울기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요 정보로 k 값을 얻는다 이런 소리. 이해되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양변에 2k 마이너스 3 곱하면 12k 마이너스 8. 그래서 11k는 22. k가 2군요. 그래서 k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81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 아까 중학교 때 배운 풀이로 푸는 게 더 쉬워요.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둘 연립해서 교점 찾아. 점 찾고 기울기 갖고 식 쓰는 게 더 쉬운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맞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